통제 불능으로 회전하며 내려가는 헬기는 악몽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이 조종할 수 없는 헬리콥터가 활활 타오르는 활화산의 입구 속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불행하게도 이것은 저의 생생한 상상력이 만들어낸 이야기나 재난 TV 시리즈의 새로운 에피소드가 아닙니다. 이것은 20여 년 전에 일어났던 실화입니다. 크레이그 호스킹이 페달에 발이 닿을 만큼 키가 자라자 그의 아버지는 그에게 헬리콥터 조종법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16살의 나이에 그 10대 소년이 지금까지 면허를 딴 가장 어린 헬리콥터 조종사 중 한 명이 된 것은 놀랄 일이 아니었죠. 게다가 그는 다양한 종류의 비행기, 수상 비행기 그리고 글라이더를 조종하는데 능숙했습니다. 결국 호스킹은 장편 영화나 TV 시리즈의 제작을 돕는 성공적인 항공 촬영 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화산 폭발에 관한 새로운 대규모 예산 영화의 촬영에 참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그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이 작은 팀에는 프리랜서 카메라맨 마이클 벤슨과 프리랜서 영화 기술자 크리스토퍼 더디라는 두 명의 다른 팀원들이 있었습니다. 팀의 헬리콥터는 벨 206B-3이었습니다. 카메라 2대가 장착된 이 헬리콥터는 하와이 제도의 킬라우에와 화산에 촬영을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촬영팀은 포우오오 분화구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네, 바로 여기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포우오오라고요. 비록 분화구의 활발한 용암 흐름은 없었지만 분화구 옆에 있는 36m 깊이의 빛나는 주황색 웅덩이와 연기 분출구는 영화 제작자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흥분을 제공하기에 충분했습니다. 1992년 11월 21일 토요일이었어요. 헬리콥터가 세 번째 화산을 통과하기 시작할 때까지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팀원들이 분화구 중심에 도착하기 불과 몇 초 전 상황이 정말 안 좋아졌습니다. 정말 급격히 말이죠. 먼저 호스킹은 주 회전 날개의 출력이 감소하기 시작했음을 알아챘습니다. 그러자 거의 즉시 회전 날개 주위 표시등이 켜졌습니다. 헬리콥터가 심각한 기술적 문제를 겪고 있는 것 같았죠. 다른 어떤 상황에서도 호스킹과 같은 노련한 조종사는 여전히 분화구 밖으로 날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이 경우에는 헬리콥터를 둘러싼 벽이 너무 가파랐기 때문에 그런 조작을 했다면 치명적인 전복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영화를 찍으려다가 호스킹은 우연히 화산 수증기와 연기 구름에 휩싸였지요. 조종사는 헬리콥터를 자동 회전시켜 분화구 바닥으로 가서 이것을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그는 헬리콥터가 엔진 동력을 모두 잃어도 기계가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 이는 공기는 회전 날개를 통해 위로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건 아마 헬리콥터도 구해낼 수 있었을 거예요. 주 회전 날개가 분화구의 암벽을 치면서 기체와 분리되지 않았다면 말이죠. 그 후 헬리콥터는 통제 불능으로 회전해 분화구 가장자리의 45m 아래에 있는 화산 내부와 충돌해 상황이 완전히 엉망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영화 제작진이 안에 갇혀 있었다는 건 행운이었습니다. 헬기는 펄펄 끓는 용암 웅덩이에 아슬아슬하게 빠질 뻔한 것을 피했을 뿐 아니라 3명 모두 생존했고 일부 타박상과 경미한 상처 외에는 큰 부상은 없었거든요. 하지만 상황은 여전히 매우 위험했습니다. 사람들이 아황산가스와 황화수소와 같은 유독가스를 내뿜는 화산 안에 갇혀 있었으니까요. 가연성과 폭발성을 가진 기체는 사람에게 치명적입니다. 촬영팀을 구한 건 오직 가장자리에서 신선한 공기가 안쪽으로 새어나오고 있었던 분화구에 추락한 덕분이었죠. 몇 시간 동안 유해한 화산가스에 질식한 후에 영화 촬영팀원들은 탈출을 하기로 결심하고 분화구 가장자리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내부벽이 너무 쉽게 부서져서 한번 잘못 움직였다간 암벽이 무너져 내릴 수 있었습니다. 호스킹은 헬리콥터로 돌아왔고 기적적으로 예비 배터리에 라디오를 연결해 작동시켰습니다. 공원 관계자들이 추락 사실을 알게 된 후에 소방서의 헬리콥터 조종사는 대담하게 호스킹이 가까스로 탑승할 수 있을 만큼의 낮은 분화구 안으로 날아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두 팀원들은 훨씬 더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계속 기어 올라가기로 결정했고 헬리콥터가 도착했을 때 그들은 가장자리로부터 약 24m 떨어진 높은 능성에 발이 묶이고 말았던 겁니다. 밀집된 가스의 구름에 가려진 채 그들은 뒤에 남겨져야 했습니다. 더디와 벤슨은 그들 발밑에 멀지 않은 곳에서 용암이 뿜어져 나오는 소리를 들으며 유독가스를 들이마시며 자신들의 운명을 받아들이려고 애쓰며 괴로운 밤을 보내게 되었지요.
하지만 일요일 오후 더디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절방에 빠진 그는 등반을 계속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동료로부터 약 15m 떨어진 곳에 0.6 곱하기 1.2m의 안전한 틈새를 발견한 벤슨은 너무 위험하다고 대답하고 자신은 있는 곳에 그대로 머무를 것을 선택했습니다. 더디는 혼자 떠났습니다. 불과 두어 시간 후 벤슨의 충격을 상상해보세요. 벤슨은 자신을 지나쳐가는 시체를 보았고 그 시체는 꿈틀거리는 용암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는 발을 헛디뎌 심연 속으로 빠져든 사람이 바로 더디라고 확신했는데요. 다행히도 그건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충돌 27시간이 지난 오후 2시 30분, 더디는 분화구 가장자리에 도달했습니다. 그는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하루 만에 퇴원했습니다. 벤슨이 동료의 시체라고 생각했던 것은 카메라맨의 옆에 기적적으로 착륙하기를 바라면서 구조대가 떨어뜨린 생존 패키지였습니다. 월요일 아침이 되자 벤슨은 이틀 동안 음식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 채 겁에 질리고 지쳐 있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화산을 뒤덮은 폭우와 안개 때문에 모든 구조 시도가 실패했던 것이었죠. 마침내 월요일 아침 9시에 날씨가 아주 짧게 긴 찰나에 헬리콥터 조종사 톰 호프트만은 안개가 다시 휩싸이기 바로 전에 벤슨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적어도 그가 있는 곳이 명확해졌죠. 호프트만은 헬리콥터를 분화구에 착륙시키고 그물과 45m 길이의 밧줄을 사용해 카메라맨을 낚았습니다. 전혀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종사는 벤슨을 구출하기 위해 감각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밧줄이 조여지는 것을 느끼자 그는 밧줄을 끌어올렸고 거기에는 카메라맨이 있었습니다. 벤슨은 안정된 상태로 힐로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유독가스의 흡입과 노출로 인한 화학적 폐렴은 물론 탈수에 대한 치료를 받았습니다. 사고 원인은 화산가스 때문에 엔진 출력이 일부 상실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조종사의 기량 덕분에 촬영팀원들은 큰 부상 없이 무사할 수 있었죠. 하지만 이 헬리콥터 추락 사건이 화산 분화구에 추락하면서 살아남은 유일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2007년 탄자니아의 활화산 올도이뇨 렌가이를 탐험하던 중 일행의 짐꾼 한 명이 용암으로 가득 찬 틈에 빠졌습니다. 놀랍게도 그 남자는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안전하게 올라오기까지 했습니다. 다리와 팔은 화상을 입었지만 살아남았지요. 그를 구한 것은 올도이뇨 렌가이의 독특한 차가운 용암이었어요. 아마도 여러분이 차가운이라고 생각하는 그 온도는 아니겠지만 제 말을 믿으세요. 온도는 섭씨 510도였는데요. 이는 정말 차가운 온도랍니다. 이 차가운 용암은 아마도 지금 여러분이 마음에 떠올리고 계실지 모를 붉은 주황색의 흘러내리는 액체가 아니라 검고 천천히 움직이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는 간신히 짐을 밑에 내려놓고 틈에서 마침내 기어오를 때까지 그 위에 서 있을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세인트 헬란스 산의 분화구 속으로 무려 610m나 떨어졌는데요. 그런데 상처 하나 남지 않았죠. 2008년 존 슬램프는 그의 아들과 친구와 함께 숨막히는 광경을 즐기기 위해 스노우모빌을 타고 분화구 가장자리로 올라갔습니다. 한순간 슬램프의 발밑에 쌓여있던 눈덩이가 가라앉으면서 그는 61m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가 다시 오르려고 했을 때 그의 아래로 눈이 다시 떨어졌고 그는 또다시 460m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두어 시간 뒤 슬램프가 헬리콥터 팀에 의해 구조되었을 때 그가 입은 유일한 부상은 늘어난 인대와 몇 개의 경미한 찰과상뿐이었습니다. 발리에서 바투르산을 하이킹하던 중 갑자기 발판에서 분화구 안으로 떨어진 여성도 있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번개같이 빠른 반응을 보였던 것이 천만다행이었습니다. 그녀가 약 40m 아래로 떨어진 것을 보고 사람들은 팔로 인간 사슬을 만들어서 그녀에게 다가가 구출을 해냈습니다. 게다가 의료진이 올 때까지 그녀의 목숨이 붙어있게 했지요. 이렇게 피를 발리는 화산에 떨어졌다가 살아남은 사람들 중 제가 잊은 사람이 있나요? 피를 끓이는 이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너무 까다롭게 따지지 않을게요.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아무튼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오늘 새로운 뭔가를 배우셨다면 영상에 좋아요를 주시고 친구와 공유해주세요. 저기요, 아직 화산에 다이빙을 하러 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할 2000개 이상의 재미있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왼쪽, 오른쪽 중 하나를 선택해 클릭하신 후 즐겁게 감상하기만 하시면 돼요. 삶의 밝은 면과 함께 하세요.